안녕하세요. 드론드론 이걸재 민속이야기 65번째 향토민요로 11번째죠. 이번 시간은 의식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뭐가 좀 저희가 미숙해갖고 시간이 늦었네요. 경로당회를 다니면 어른들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록이라는 것을 제가 별도로 이렇게 기록을 할 만큼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어록을 보니까 젊은 것들 눈에 꽃이 보여 지가 꽃보다 고운디. 나이 먹어야 꽃이 보인대요. 근데 어떤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꽃이 내려오는 길에는 보인다. 산을 올라갈 때 젊었을 때 앞을 보고 뛸 때는 꽃을 못 보다가 이제 나이 먹으면 보인다. 그런 의미로 보이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나이를 먹는 것이 그렇게 서러운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오래 사는 것도 하나의 복이라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나이를 먹었다고 코로나19 그 백신 접종 예약 날짜가 나왔어요. 6월 16일 날 오래요. 그것도 이제 조금 늦게 했더니 날짜가 뒤로 밀려진 거라네요. 그걸 보면서 이제는 코로나 터널에서 빠져나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지역의 의식교. 의식교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한 말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어떤 쪽으로 보냐면 행사나 의식에서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의식은 관혼상예죠. 장제죠. 관혼상제에서 관은 성년식이에요. 양반들은 뭐 관례, 계례,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 그런 의식이 있고 뭐 두레에서는 꽝배짜리 들어갈 때에 하는 의식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 다음에가 홀례고요. 결혼식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죽었을 때 장례,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낼 때 그런 소리들인데 노래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상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회갑. 행사로는 회갑과 불교에서 탑돌이 정도. 그것이 공제에서 제가 체록한 소리들입니다. 자, 상례 소리부터 살펴볼까요? 관혼상제 중에서 가장 소리가 많죠. 사람 죽었을 때 뭐가 그렇게 자꾸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데 상례에서 소리를 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하나를 봅니다. 슬픈 이별이죠. 그때의 심상, 그래요. 마음 심자, 상처 상자. 그래서 심상을 당하면 약도 없다고 그래, 죽는다고. 그러니까 상례에서 가장 조심하는 게 뭐 상문살이라는 살이 있죠. 우리 전통 관념 중에. 그 상문살에 걸리면 약도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지나친 슬픔을 경계하고 의식을 따르다 보면 일이 되니까 쉽게 넘어가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 상례 소리는 크게 보면 4가지인데요. 충분 읽는 소리가 하나 있고요. 음악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여 행상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덤을 지을 때 달궁 소리가 있고요. 무덤을 지을 때 성분 가래질 소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4가지고요. 회감녀는요, 원래 개화가라고 불러요. 개화가. 축하의 노래 그런 소리죠. 그런데 그 찾아진 것은 공주에서는 딱 한 수, 환갑노래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 행사 소리로는 마을 단위에 그 탑이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탑을 돌면서 부르던 소리에 탑돌이 소리 정도입니다. 탑돌이 소리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민족 신앙에 대한 소리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있다는 정도로 그것도 의식으로 봐야 된다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 볼까요? 상례 소리. 관혼상제 중에 가장 많은 소리.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장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걸 대략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돌아가실 때, 그 임종이죠. 임종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시신이 피가 아직 돌고 있을 때는요, 반드시 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굳어지면. 그래서 시신을 거둔다. 그때 볏짚 포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자로 놓고 그 위에 시신을 반드시 놓는 것. 그리고 거기까지가 임종이에요. 그 다음에 초혼이죠. 초혼은 복부르기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왜 임금이 죽으면 지붕 위에 가서 하죠. 근데 이제 충청도 쪽에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건 저희 세대만 해도 못 봤고요. 이제 의복 하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펄펄 담장에 올라가서 털면서 복이야 복이야 하고 소리 지르고 그 천을 지붕에 얹는 건 봤어요. 저희도. 저희 세대가 그 정도 봤는데 하여튼 초혼을 부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초상 났다는 걸 다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있어요. 청송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그때 연기 많이 나는 청솔가지를 떼요. 그걸 청송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들고양이들이 많을 때 고양이들이 그 부들 밑에 들어있으면은 이게 무슨 장난을 치면은 시신이 벌떡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는 것으로 연기 내는 걸 먼저 하고 사자밥을 내놔요. 사자밥은 뭐냐면 저승사자가 왔어요. 이미 숨 떨어질 때 이미 와 있다고. 근데 데리고 가는 것을 지금 데려가면 안 돼. 왜? 우리가 초상 치료는 치료해야 되니까 인간이. 그때 동안에 저승사자들에게 주는 밥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자밥을 내놓고 나면 이제 발상이라는 걸 하죠. 발상은 이제 포괄적 개념입니다. 이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상청 차려야죠. 그 다음에 호상소 꾸려야 됩니다. 누가 이제 뭐 전체를 총괄할 건지 부고 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느질 시작시켜야 돼요. 장바다가 그러니까 삼배님 원이 장바다가 바느질 시켜야 되고요. 이미 벌써 장정들을 뽑아서 산으로 올려보내서 산소터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이야 포크레인이 하니까 뭐 당일에도 하지만 옛날에는 추상 첫날 벌써 장정들이 그 미리 정해놔 있는 경우에는 올라가고요. 아니면 이제 뭐 산소터도 봐야 되고 하는 전체적인 일반적인 행위, 그걸 발상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고 나면 문상을 받습니다. 문상을 받고요. 습을 하죠. 문상을 받. 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드리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염을 하죠. 이제 그때 이제 묵는 거죠. 염하고 나면 혼백이 정좌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시신을 놓고 앞에 병풍을 쳐서 이제 안 보이게 해서 해놓고 상청 앞하고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복을 하죠. 이제 바느질을 해서 의상이 다 되고 나면 상제들이 복을 입는 거죠. 상복을 입는 것. 그게 성복입니다. 성복이 돼야 상제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옷을 다 상복으로 입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런 옷에 파란 짝은 빼서 어깨에다 묶어서 이렇게 하는 일장복을 입고 문상객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복을 입고 하죠. 그날 밤에 상여 흐르기를 하죠. 이게 제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호상일 때만 하는 겁니다. 호상일 때만 하지만 동네에 이제 어린 장정들이 상여를 메고 동네를 돌면서 하루를 놀아요. 약간은 유희성에 하고요. 그러면 상제들이 그 맞상자 외에는 그 상여 뒤를 다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또 다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고 나면 이제 장례 치르는 날 발인을 하죠. 발인은 이제 뭐 방에서 나오는 의식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 바가지를 깨기도 하고 뭐 엄나무를 갖다 두드리기도 하고 하는 형태를 내서 시신으로 밖으로 나와서 상여에 앉는 거죠. 앉고 나면 이제 상여를 갖추고요. 상여 갖추고 나면 발인제 지내죠. 이제 이때부터가
상례가 대외적으로 다 홍보되는 행상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발상을 하고요, 행상하고 가다가 노제를 지내고 장지에 도착하죠. 그러면 하관하고, 그 다음에 무덤을 지을 때 달궁하고 성분 가래질을 해요. 그러고 나서 때를 입히면 끝나는 거죠. 그 성분제는 때를 입히고 장례에서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나서 집으로 오죠. 장제들이 집으로 올 때는 빠른 길로 오는 게 아니고요, 장녀가 간 길을 그대로 밟아서 오는 겁니다. 이때에 동네 어구의 여자 상제들이 옛날에는 장지를 못 가니까 그 동네 어구의 상제들을 안장제가 맞이하는 마중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집으로 와서 이제 그 어른들이 쓰시던 물건 태우고 상총 차려야 끝나는 거예요. 그 장례에 관련된 쪽에 중요한 소리, 뭐 발인 고사충문은 그렇죠. 7박자로 길게 하는 소리로 유세차 모년 모일 이렇게 하는 소리들이니까 뭐 크게 설명은 안 해도 될 거고요. 상여 행상 소리, 이거는요 종류별로 볼 때 참으로 많은 분류가 가능합니다. 원래 많고 마을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발인 소리가 있고요, 처음에 뜰 때죠. 이제 상여꾼들이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하는 발인 소리. 그러고 나면 상제들하고 집을 한데 올리는 하직 인사 소리가 있고요, 느린 행상 소리로 마을 어구를 나갑니다. 그 다음에 빠른 행상 소리로 이제 장지까지 가고 중간에 도착할 때에 노제를 지내는 소리가 따로 조금 있어요. 그런데 노래하는 유형으로 보면 3가지가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것, 선소리하고 허허 하는 소리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어떤 의미냐면 선소리 한 번 하면 후렴 한 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짝소리라고 그래갖고 선소리와 그 후렴을 앞뒤로 나누어서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상여가 하루 이상 멀리 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자동차도 없을 때, 그런 때에 상여가 멀리 가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짝소리고요. 겹소리가 있습니다. 헛소리, 겹소리. 그냥 행상소리 그러는데 헛소리라는 걸 제가 일부러 나눈 것은 뭐냐면 겹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리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예술성이 높은 소리인데 선소리꾼과 후렴꾼이 거의 동시에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노래 한 말의 내용으로 보면은 해신곡조, 해신곡이 서산대사께서 쓰신 원래는 그 불교 수필 같은 거예요. 명문인데 그 속에 노랫말을 거의 상여 행상 소리에 선소리로 쓰는 노래들이 충청도 쪽에 아주 심합니다. 많이 써요. 그 소리 못하면 상여 유랑제비라고 그러죠. 선소리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절뚝배기라고 그래요. 족보 있는 소리도 못하면서 무슨 뭐 유랑 친다고 그래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상제 위로, 그 다음에 이제 상제를 위로하는 소리가 있죠. 이 소리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말 잘하는 소진장이는 육국강제를 다 꿰셨어도 염라대왕을 못 구셔서 이 60도 안 돼서 이 길 갔고, 이 불로 쳤던 진시황도 60전에 이 길 갔고, 병 잘 고치던 화타명이도 또한 이렇게 죽었다. 그때 농담처럼 하는 말, 공주에서 제일 많이 쓰던 말, 돈 많은 이병철이 돈이 없어 죽었으며 하는 소리들, 다 죽는 거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라 해서 상제들을 위로하는 소리들이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노자 얻는 소리 있죠. 너도 징검다리를 건너가게 됐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게 됐어. 그 앞에서 이제 못 가겠네, 못 가겠네, 노자 없어서 못 가겠네 하면서 하는 소리들이요. 이
나 죽는디 아무리 열려인들 내 마누라가 따라갈 것이며 아들내미가 같이 갈 거냐.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노자 내놔라. 이렇게 하면 이제 돈을 놓고 하는데 그 노자를 얻는 노랫말이 또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마을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소리. 그것만 갖고도 이제 멀리 갈 때는 소리가 안 되면 민요죄 소리들을 하죠. 민요죄. 거기에 뭐 남봉죄 소리를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제가 그런 소리로 들은 것 중에 저희 동네에서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노래하신 노랫말 중에 열려는 죽어서 배암이 되고 하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왜 저렇게 말한대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의아롭게 생각했던 대목들이 있죠. 이것은 뭐 잡소리라고도 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민요죄에 사용된 노랫말들을 차입해서 쓰는 거죠. 은하작교가 팍 무너졌으니 하는 소리들은 그 천안의 천안삼거리 옛날조의 민요에서 쓰이는 말들이고요. 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작업으로 보아서 행상을 하는 게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게 일에 작업으로 보아서 구분돼야 되는 소리들이 몇 개 있는데요.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소리가 다릅니다. 속도도 다릅니다.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외나무 다리요, 옛날에. 근데 거기를 그 큰 장녀가 건너갈 때에 양쪽으로 딱 V자로 이렇게 버텨서 가죠. 근데 이거는요, 장녀 소리에 느린 소리째로 가면 어려워서 못 갑니다. 좀 빨라야 돼요. 근데 잦은 소리처럼 빨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나무 다리 건너는 소리가 있어요. 공주의 무형문화재를 받은 외나무 다리 건너는 것이 들어있는 봉연상례소리에서는 이게 가락에 후렴이 애랑을 싸러 가거든요. 애랑을 싸호하 이렇게 해서 박자를 좀 빠르게 고정적으로 해서 발을 옮기기 쉽게 만들어진 소리들이 있고요. 산비탈을 올라갈 때 아주 심한 경우는 영치경차를 찾습니다. 그리고 상녀의 앞과 뒤에 끈을 매가지고요. 앞에서는 막 길게 잡고 당기고 아래서는 올리죠. 경사도가 아주 센 데들은요. 그때 부르는 소리는 또 따로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소리와 빠르게 가는 소리 정도. 그러니까 작업으로 와서는 그렇죠. 장여 소리 후렴은요. 마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많아요. 공주에서만 11개 정도 됩니다.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노랫말 없이 흘리는 소리만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흘림 소리죠. 헤이, 에이, 에이, 야헤이, 하. 이 소리들은 어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마을마다 발음은 틀리지만 노랫말 없이 그대로 가는 유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앞에 부분은 흘려놓고 뒤에는 노랫말을 붙이죠. 에허이 어허이 어거리 놈자호화 이런 식으로 뒤에 부분을 하는데, 그 중에 공주에서는 제일 많은 소리가 허허 허허 너구리 늠자호화 이 소리를 제일 많이 씁니다. 후렴의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에 따라 일이 어려울 때 하는 소리, 외나무 다리 건널 때 소리 다르고요. 산 비탈 올라갈 때 소리가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세번적으로 보면 11개도 훨씬 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되어서 부릅니다. 마을마다 달라서요. 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그 일이 없지만, 저 젊어서는 다른 쪽에 이제 소리꾼 얻자고 하니까 산녀 선소리를 제법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거 할 때는 먼저 마을에서 부르는 후렴을 먼저 듣고 그걸 혼자 좀 쭝얼쭝얼해서 익혀놓고 나야 유랑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완전히 다르게 하면, 선소리가 다르게 하면 첫 소리가 후렴을 반복해서 흐름을 잡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상역군들이 못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 쪽을 그렇게 했었어요. 상여가 장지에 도착했습니다. 하관을 했어요. 관을 내려놓고 나면 달궁 소리를 합니다. 달궁 소리는 이런 거죠. 시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을 입관까지 다 하는 장례가 많잖아요. 돌관을 쓸 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입관까지 안 하고 시신을 별도로 빼고 뚜껑 없이 홍대라는 걸 대고 단단히 묶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뭐 안에다 뭘 잔뜩 넣어놓으면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매장문화재로 찾아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유교식 장례에는 그 산에 매장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넣잖아요. 거기다 넣는 것이 지석 정도죠. 이분이 어떤 사람이다 해갖고 이제 써놓는 정도인데, 그렇게 장례를 하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면 시신이 험하게 썩겠죠. 심한 경우에는 유골이 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들어가지 말라고 단단히 그 다지는 작업이 달궁입니다. 달궁 그렇게 하는데 그 달궁이 노래의 속도로 봐서는 긴 소리, 잦은 소리 두 가지밖에 없고요. 노란 말의 내용으로 볼 때는 명기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 가장 좋은 기운을 이 산수토로 먼저 불러놔요. 이제 명당경에서도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 다음번에 산소토가 얼마나 좋은지 칭송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상제를 위로하는 소리가 있고요. 일꾼을 지휘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빨리 다지다 늦게 갈 때 이런 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작업으로 보아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다지. 회다지는요, 처음에 그 시신을 넣고 위에 일정한 부분을 100회를 섞어서 다지는 거죠. 물 들어가지 말라고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좀 소리를 다르게 해서 하고요. 하나는 일반적인 달궁. 후렴으로 보면 달궁, 이게 제일 많습니다. 달궁, 달공 그러는데요. 그렇게 가는 소리죠. 다음에 하는 소리가 성분 가래질 소리입니다. 성분 가래질 소리는 언제나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안 하는 동네도 많습니다. 근데 성분이라는 게 뭐냐면, 무덤을 지을 때 땅 속에 파서 시신을 묻고 밟았죠. 그러면 땅 표면하고 가까이 오면 좋은 흙을 모아서 동그란 봉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할 때에 돌멩이 골라내고 좋은 흙만 따로 모아놔뒀다가 가래로 모으며 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속도로 보아서는 긴 소리, 잦은 소리 두 가지고요. 노랫말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대개 망자의 집안을 칭찬을 하고요. 돌아가신 분의 공을 칭찬한다든지 이런 소리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토를 칭송하는 정도. 이거 오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소리들로 내려오고, 노랫말로는, 노래의 속도로는 빠른 소리, 늦은 소리가 있고요. 공주에서는요, 이 소리로는 한 종류밖에 차록이 안 됐어요. 어허이 능정 가래로세, 이거 하나입니다. 이 정도가 장례 소리의 전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감년 소리는 원래 개화가들이라고 했거든요. 축하하는 소리죠, 개화가는. 그런데 공주에서 좀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들었다 이런 소리들은 많이 나오는데 노래는 한 곡 남아 있습니다. 환감 노래라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공주시 의당면에서 채록됐고요. 그렇게 해서 노래 한 곡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탑돌이 소리는 신앙의 소리.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공주의 소리 중에서 민속 신앙의 소리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요? 안진굿 경문. 두 번째가 뭐냐면
고사 축원 소리, 세 번째가 연불, 네 번째가 일반적인 동학의 소리, 그리고 이제 불교의 답돌이 소리, 이런 정도 되겠죠. 그것들을 2번 정도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주 축원이 아주 특별하거든요. 그 축원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적당한 분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런드런 이걸제 민속 이야기, 오늘은 처음에 많이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좋은 것, 농사일도 잘 돼가고요. 올해 비가 적당하게 와서 물 붓는 소리가 많이 안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다는 기쁜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